이번 주말 뉴욕 뉴저지 일원에 때에 이른 폭염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체감 온도는 화씨 100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국 입국시 PCR 음성 확인서 외에도 24시간 이내 시행한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로도 입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프리카 주요 발생지인 희귀병 원숭이 수도가 최근 유럽과 북미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도 감염 의심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부스샷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이번 주말 뉴욕 뉴저지 일원에 때에 이른 폭염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는 화씨 100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장희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주말인 내일과 일요일 뉴욕 뉴저지 일원에 열대성 공기가 몰려와 화씨 90도를 넘어서며 기록적인 온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아 화씨 100도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동부 펜실베니아와 뉴욕 뉴저지의 일부 지역의 온도가 5월 전체 기록 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이른 더위는 1996년 5월 20일 기록된 화씨 93도에 근접하는 것으로 5월 최고 기온을 25년 만에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밤 기온도 화씨 70도 선으로 예보됐으며 23일에는 뉴욕시 기준 최고 기온 화씨 90도, 체감온도 화씨 96도 선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날 오후 한 차례 소나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5월의 기온은 평균보다 약간 낮았으며 이번 더위를 지나 23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3일 뉴욕시 최고 기온은 화씨 72도, 최저 기온은 화씨 60도로 예보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국 입국시 신속 항원 검사가 허용됩니다. PCR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외에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로도 입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자희 기자입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의 해외 입국 관리 개편 방안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를 병행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국 후 1일차에 실행하는 PCR 검사는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일에서 7일차 검사 의무를 자가 신속 항원 검사 권고로 변경키로 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로 PCR 검사를 대체하는 조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 역시 PCR 검사 음성 확인서와 마찬가지로 성명, 생년월일, 검사 방법, 검사 일자, 검사 결과, 발급 일자, 검사 기관명이 기재돼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는 일반 자가검사 키트와 다른 것으로 전문가가 비인도에서 검체 채취하는 것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추가로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는 입국 전 검사와 별도로 입국 후에는 당일 PCR 검사, 6일에서 7일차 신속 항원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입국 후 PCR 검사를 3일 이내에 시행하도록 조정됩니다. 입국 6일에서 7일 이내 의무 시행해야 했던 신속 항원 검사는 권고로 변경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만 12세에서 17세의 격리 의무 면제 기준도 변경되는데 2차 접종 완료 뒤 14일이 지났다면 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격리 면제도 만 6살에서 12살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2차 접종 후 14일에서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완료해야만 접종 완료로 인정해 격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원숭이 수도라고 불리우는 희귀병인 멍키박스가 18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발생한 가운데 동부 매사추세츠 지역에서도 첫 감염자가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시에서도 멍키박스 감염 의심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질병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멍키박스는 설치류나 영장류와 같은 야생동물은 물론 인간 대 인간 전염을 통해서도 발병되고 치사율은 최대 10%까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천연두와 연관 있는 이 질병은 지난주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웨덴, 캐나다 등에 이어 어제 호주와 프랑스에서도 감염이 보고됐고 주로 아프리카 여행 이력이 없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발병했습니다. 통상 중부 및 서부 아프리카 국가에 국한돼 있던 이 질병의 출현이 최근 유럽과 북미에서 공식화되면서 지역 보건당국 역시 전염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18년 만에 처음으로 감염자가 나왔는데 그는 댈러스 거주민으로 지난 8일 나이지리아 라고스 공항을 출발해 9일 오전 애틀랜트 공항을 경유, 댈러스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해당 환자는 댈러스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매사추세츠주에서도 캐나다 몬트리올에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진 한 명의 감염자가 보고됐으며 뉴욕시에서도 감염 의심 환자가 발생해 현재 맨해튼 벨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몽키팍스는 원숭이 수두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희귀 질환으로 설치류나 영장류 같은 야생동물에 의해 사람들에게 전파되지만 인간 대 인간 전염을 통해서도 발병됩니다. 물방울과 같은 모양의 특이한 발진과 피부 병변, 오염된 물질과의 접촉에 의해 전염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4일에서 21일 이내 증상이 저절로 완화되는 경우나 증상이 심할 수도 있는데 병변이 매우 가렵거나 아플 수도 있습니다. 전구 증상은 발진이 나타나기 전에 림프절의 붓기, 근육통, 발열 등이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원숭이 수두는 쉽게 전염되지 않는 편이고 일반적으로 설치류와 작은 포유동물에게 물리거나 긁힌 자국을 통해 발생합니다. 서아프리카 분지군의 경우 치명률은 약 1%인 것으로 보고됐으며 콩고 분지군의 경우 10%까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재 기준 유럽 및 북미 지역 내 감염 또는 감염 의심 환자는 총 142건으로 미국 내 2건을 비롯해 영국에서 20건, 포르투갈 34건, 스페인 52건, 캐나다 22건에 이어 어제 호주와 프랑스에서도 각 2건과 1건 등이 보고되는 등 확산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주 식품의약국 FDA여 오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게 화이저 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 부스샷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어린이들도 부스샷을 접종할 경우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게도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앞서 지난 17일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파이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2차 접종 이후 5개월이 지난 5세에서 11세 아동이 3차 접종 대상으로 면역 저하 아동은 4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해당 연령대 어린이 2,800만 명 중 파이저 백신을 2차례 접종한 800여만 명인 약 3분의 1 정도가 2차 접종을 한 지 5개월이 지나게 되면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과 입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레이스 리 스탠퍼드대 의과대학 교수는 미국에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다만 부모 상당수가 자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주저하고 있다며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5세에서 11세 아동은 전체 3분의 1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보건당국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 재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CDC는 올가을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오클라호마주 의회는 찬성 73, 반대 16으로 초강력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임신 개월수와 관계없이 수정된 이후에는 아예 낙태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지사가 승인하면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 금지법이 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평가했습니다. 케빈 스티트 주지사는 이미 내용에 상관없이 모든 낙태법을 승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는 응급 상황이나 강간 또는 성폭력, 근친 상간에 의한 임신으로만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법안은 또 누구나 낙태 수술을 하거나 돕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10,000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악관은 방한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 일정과 관련해 한미동맹으로 미국이 얻는 경제적 이익을 부각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한 평택 공장은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립 중인 새 공장의 모델이라고 소개하고 테일러시의 삼성전자 공장이 고임금 일자리 3,000개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테일러시에 $170억 투자해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 방문은 한미 동맹이 미국 제조업 투자와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고 공급망을 강화하며 미국 중산층을 위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업수당 수급자 수가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러한 통계가 노동시장이 이례적으로 긴축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일 마감 기준 실업수당 수급자는 131만 7천 명으로 전주보다 2만 5천 건이 줄었습니다. 이는 1969년 12월 17일 130만 4천 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14일 마감된 주의 신규 신청 건수는 3주 연속 증가해 21만 8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의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수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평균과 일치할 정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주최하는 2022 해외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이 오는 28일 대면 행사로 열립니다. 뉴욕 평통 이종원 회장은 골든벨 행사를 통해 미래 평화통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발굴하고 관심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회는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5시 퀸즈 매스패스의 뉴욕 우리교회에서 열립니다. 우승자인 통일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가 수여되는 등 10명에게 총 $1,900의 상금이 전달됩니다. 또 모든 참가자에게는 $20의 상품권이 전달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